심슨네 가족들 아시나요? 현재 심슨네 가족들이 시즌 31까지 방영되고 있는데요. 심슨 만화는 트럼프 당선이나 여러가지 예언으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코로나 역시 이미 93년도에 예언을 했었네요. 비록 중국은 아니지만 크루즈선의 바이러스는 기가 막히게 똑같죠? 자, 그럼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강의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수업은 매장 공간 구성으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입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일본에서 들어와서 VMD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책이나 유럽 관련 자료에서는 VM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VM과 VMD 중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VM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때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란인데요. 팔리는 매장 만들기를 위한 전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독자성을 표현하고 경쟁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통의 전 과정에서 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시각적 요소를 반영하여 연출하고 관리하는 전략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상품이 있다면 거기에는 머천다이징, 상품 판매 계획이 있을 텐데요. 매장의 형태, 디스플레이 연출, 집기와 상품에 사용되는 소도구의 유기적인 관계로 상품의 컨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비주얼 머천다이징일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박물관, 미술관에서 물건을 보여주는 것은 전시라고 합니다. 소매점에서 물건을 보여주는 것은 그럼 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가인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어떤 물건을 꾸미지 않고 있는 실상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단순히 물건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물건에다 멋진 광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판촉, 화려한 인테리어, 매력적인 디스플레이 등이 어우러져서 상품의 가치를 훨씬 높아지게 만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점에서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미지를 업시키고 판매 효율을 높이고 초경쟁 시대의 전략 무기로 차별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 즐거운 쇼핑 분위기를 제공하여 쇼핑 분위기를 업시키면서 고르기 쉽고 사기 쉬운 매장, 팔기 쉽고 관리가 쉬운 매장으로 효율적인 매장 구성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점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인다. 고객은 이미지를 산다입니다. 인테리어와 시선을 끄는 디스플레이는 매장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상품의 금액적인 부분보다 고객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미지를 좋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말이 가심비였는데요. 무엇을 구매하든 가심비가 충족되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테니까요. 이미지 극대화 부분입니다. 때론 이미지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표현하는 매장도 있는데요. 그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매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저는 이 매장을 처음 봤을 때 이 매장은 뭐야? 라고 했습니다. 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연출을 더 강조한 듯한 시선을 끌고 있는 점포 사례인데요. 파리 백화점에 있는 매장입니다.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객에게 임팩트 있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강한 인상과 함께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매장입니다. 수도 꼭지가 큰 이 매장은 플리츠 매장인데요. 여름 시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름진 옷이기에 가능할 듯 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생기 있고 운동감이 느껴지는 연출이죠. 컬러풀한 신발로 로고를 연출하고 있어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줍니다. 다음은 판매 효율을 높인다. 디스플레이는 훌륭한 세일즈맨 역할을 한다입니다. 디스플레이된 상품을 보고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의 역할, 즉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멀리서 봐도 바지가 행킹되어 있는 모습, 셔츠를 입혀놓은 모습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이곳의 판매 상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너웨어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인데요. 여기에서 비싼 상품, 회사에 갈 옷을 고르는 고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흥미를 가지지 못하겠죠? 이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입니다. 가상현실을 매장에 연출한 부분인데요. 판다 얼굴을 찍으며 움직이는 판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이는 공간은 그냥 검정 바닥인데 아이패드로 보면 강처럼 물이 흐르는 곳에 돌이 나타나 그 위를 판다가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도 잠깐 감상하실까요? 바닥에 있는 동그란 원형에서 판다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곳은 와코르 매장인데요. 3D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체형을 기록해줘서 언제라도 바로 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 끝에 1번, 2번 탈의실이 보이시죠? 저기서 측정을 하는데요. 탈의실에 이렇게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 바 같은 라인에도 측정 기술이 숨어져 있어 팔을 벌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등록을 하면 기록이 저장되어 있어 상품에 맞게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고가의 브랜드만 입점되어 있었던 미드타운이라는 곳에 있는 무지입니다. 저가의 토탈 생활 브랜드인 무지가 고가의 패션 브랜드와 함께 있어도 별 차이를 못 느꼈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물건값에 의해 생긴 하드웨어적인 격차를 스타일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로드샵에 따라 물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물건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구입하나 미드타운에서 구입하나 결국 물건의 차이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분위기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도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인데요. 바로 고급 쇼핑타운을 찾는 소비자들 중 일부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그곳에서의 소비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리와 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즐거운 쇼핑 분위기를 제공한다입니다. 요즘은 무언가 재미있는 거리나 일반적이라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겠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찾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도 자기만의 변화를 가지는데요. 단순 커피만 마시지 않고 책을 함께 읽게 한다든지 화장품은 체험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 직접 사용해 보고 구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용인에 있는 기흥 프리미엄 아울렛인데요. 실내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멀다 하더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겠죠? 그럼 매장 구성의 3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객은 멀리서 보여지는 사인물, 인테리어 등 매장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한 다음 그 매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매장은 VP, PP, I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곳 한 곳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제일 먼저 점도의 마네킹이나 VP 테이블로 시선이 간 후 벽면 상단의 상품으로 시선이 이어지고 매장 내에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며 일단 매장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행가나 선반의 상품들을 살펴본 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매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VP, PP, IP라고 합니다. 고객의 시선은 VP에서 PP로 또 IP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한 곳씩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장 메인인 VP는 매장의 얼굴로서 테마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고객 누구나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므로 디스플레이 테크닉보다는 테마 표현을 중요시하면서 경쟁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점포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에 주력해야 합니다. 연출 상품을 선택할 때는 유행에 강하거나 이익률이 높거나 재고량이 많은 상품을 선택하면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로드샵이나 백화점의 경우 대표적인 VP 위치는 바로 쇼윈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층별 스테이지나 브랜드의 측면에서는 마네킹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계절의 변화나 이벤트, 신상품이나 중점 상품을 소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유리를 판매하는 공간에서도 VP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시즌 주력 상품입니다. 이 스타일을 강력 추천 제안합니다. 라고 상품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PP는 유도 포인트로서 상품의 포인트를 제한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통로에 들어선 고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공간들로서 벽면 상단의 중심 부분이나 눈에 잘 띄는 코너 등을 연계하여 연출합니다. PP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출 구성과 색의 조화를 토대로 소품, 소도구, 조명 등을 활용한 것이 필요합니다. 매장 안에 상품이 많은 것 같아도 고객의 눈에 살만한 상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매장에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 PP의 역할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상단에 바디가 있어 이곳은 VP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진열된 상품의 대표적인 부분을 입혀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진열 상단에는 시선을 끄는 역할로 PP가 됩니다. 넥타이 코너도 마찬가지고요. IP는 보여주고 싶은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고객이 고르기 쉽게, 사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준다는 말인데요. 각종 선반, 행거 등 매장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P는 정리정돈에 의한 매장 분위기 조성으로 VP나 PP 못지않게 그 미적인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실제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는 장소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품의 제안과 판매에 적합한 진열짓기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요. 효과적인 IP 진열을 위해서는 수직 진열과 색상 배열, 사이즈 배열 등의 진열 원칙을 지키는 일과 진열 짓기 정보에 대한 조사를 늦추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PPIP에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페이스아웃과 슬리브업, 폴디드입니다. 페이스아웃은 상품을 정면으로 보여주어 회전율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슬리브아웃은 상품의 측면 진열인데요. 컬러별 진열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디드는 일부 상품만 가능한데요. 바로 티셔츠 계통이나 셔츠 계열이 가능하겠죠. 집기의 낮은 면에 진열할 때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VP, PP, IP에 대해 다시 한번 매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매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앙에서 큰 마네킹과 함께 연출되어 있는 공간이 VP가 되고요. 왼쪽 측면에 조금 전에 배웠죠? 상품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바로 페이스아웃이 연출되어 있는 공간을 PP, 다음 오른쪽 측면에 폴디드와 행거 의 상품이 측면 진열이 되어 있는 슬리브 아웃으로 진열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IP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아웃에 따른 변화입니다. 동선 구획이나 매장 내 집기 배치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상품을 보여줄 것인가와 그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매장의 어느 장소에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여지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을 유입시키고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인데요. 마네킹 연출을 강조하다입니다. 그럼 이 기회에 마네킹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마네킹은 사실 마네킹, 반사실, 추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사실 마네킹의 대표적인 사례가 샤넬 회사에 납품하는 루스틴이라는 곳이고, 반사실의 마네킹은 폴로 마네킹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노령화되다 보니 이제 나이 든 마네킹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상 마네킹은 단순하나 무언가를 강조한 마네킹인데요. 점점 추상과 리얼 마네킹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유독 다리를 강조한 보남이라는 마네킹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디가 있는데요. 몸통만 있는 마네킹으로 높낮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구성 연출에 유리하고 공간을 작게 차지하며 좁은 테이블 또는 벽면 선반의 연출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천재질 외에 요즘은 특이하게 믹스한 바디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이한 바디는 이렇게 연출 그 자체만으로도 시선 끌기에 충분하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수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자라 사진인데요. 나라마다 다르게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기본적인 스타일로 연출되어 있고요. 런던의 자라는 컬러풀하면서 과장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네킹 배치 역시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마치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파리는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듯 동일 재질의 상품군으로 동일하게 반복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연말에 파티를 즐기는 센 언니들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렬 배치하거나 똑같은 스테이지에 올려 연출하기도 하는데 살짝 무언가 자유스럽습니다. 데코물 또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낭서 샵인데요. 이곳은 반복의 연출이 5대나 연출되어 있다 보니 살짝 웅장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매장의 어느 장소에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연출의 위치와 주속적인 변화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을 보면 보여주는 위치를 알 수 있죠.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이지만 보여지는 공간을 마련한 부분과 일괄진열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거울을 보는 듯한 포즈와 일괄 한 방향이 아닌 형태로 배치하고 있고, 이 사진은 한 매장에서 총 2그룹으로 마네킹을 그룹지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좀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보면 기둥과 마네킹 위쪽 상질리의 조명으로 동일한 매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네킹의 배치와 집기 배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동일한 형태의 상품만 교체되는 것이 아닌 매장 내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보여줄 것인가 에서 진열 상품이 대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가 앞쪽의 마네킹이 그 행가의 대표 상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가가 몇 대이든 마네킹 숫자가 몇 대이든 그룹으로 진열된 대표 상품을 입혀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동일 공간 내에 대표 상품을 연출하고 있는 마네킹의 모습입니다. 또 쉬운 상품의 진열과 배지 아래 진열된 스카프를 상단 마네킹에 연출함으로써 대표 상품도 보여주면서 멀리서도 어떤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머천다이징 계획 부분인데요. OWEH라고 하는데요. OW에는 누구에게? 바로 대상 고객이죠.
연령, 라이프 스타일, 취미, 구매 동기, 구매 결정 요인 등을 분석하여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컨셉에 따라 전개 상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다음 언제, 시즌이나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언제에서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전개 장소인데요. 매장 내 위치 설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전개 의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EH는 얼마나 상품량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 전개 장소에 따라 그 상품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에 따라 수량을 파악해서 보여주는 형태이고, 어떻게는 그 상품의 특성과 부가가치를 파악하여 이 상품을 어떤 표현 기법에 따라 전개할 것인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획하에 기본적인 연출과 진열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럼 매장 공간 구성 최종 복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VP란에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약자로 고객의 시선이 처음 닿는 시선 집중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브랜드의 컨셉이나 이미지, 테마를 연출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쇼윈도나 메인 스테이지, 마니킹이나 매장 중앙 테이블 등을 가리킵니다. PP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의 약자로 동선에서 보았을 때 멀리서도 상품의 특징 및 소구 포인트를 알 수 있도록 연출해야 합니다. 이곳은 특징적인 주력 상품을 보여주어 고객을 매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판매 촉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점내 테이블 상단 또는 벽면 상단의 연출 부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IP는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의 약자로 상품 진열 공간을 말합니다. 이곳은 상품을 보기 쉽고 고르기 쉽도록 분류 진열하여 고객의 구매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매장 내 행가나 선반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의 과제는 매장 사진을 한 장 선정하여 그곳에서 VP, PP, IP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구분 후 메일로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로나로 힘든 이때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